매일 저녁 만나는 연예가 TMI, OBS 독특한 연예 뉴스입니다. 최근 각종 시사회와 제작 발표회 현장에 새로운 코드로 자리 잡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심 어린 눈물인데요. 누군가에 대한 감사함 또 그리움으로 공식 석상에서 울어버린 스타들. 아름다운 국민 울보들의 사연을 알아봤고요. 일타 노래 강사 송광호 씨와의 만남, 궁금한 키워드 왜 떴을까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웠고 근데 너무 생각 밖으로 너무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빨리 넘어가. 세상에 이유 없는 눈물은 없는 법. 늘 유쾌한 그녀를 울컥하게 하고 메소우리만큼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은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쁨, 안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교차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건 한편의 각본 없는 드라마, 연기가 아닌 100% 실제 상황, 공식 석상에서 눈물을 흘린 스타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난다면 그건 그리움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작전 나가야 되거든. OTT 작품 정의를 통해 여전사로 변신, 요즘 강렬한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는 김현주 씨. 그 모습이 무색하게 정의 제작 보고회 현장에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던 이유는 바로 정의를 유작으로 남기고 떠난 배우 고 강수연 씨를 향한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현장 밖에서도 늘 저희들 많이 챙겨주셨고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에 눈물을 흘린 또 한 명의 배우 김고은 씨. 저의 그냥 솔직한 감정이나 모습이나 상태를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네. 과거 출연작이죠. 할머니와 손녀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영화 개춘할망 제작 보고회 당시 할머니와 함께 산 시절을 추억하며 눈물 지었던 그녀입니다. 지금 눈물이 왜요? 아니, 갑자기 정말 왜?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감정이 그래서 지금 할머니. 그때는 간섭 받는 게 싫었어요. 이제 초반에는 막 나한테 관심을 갖고 이러는 게 불편했고, 연세가 좀 있으셔서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그래서 할머니를 향한 미안함과 걱정에 눈물 지었던 속 깊은 손녀 김고은 씨.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몇 년 후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며 영영 이별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눈물을 거두고 특유의 싱그러운 미소 활짝 지으며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에 할머니께서 흐뭇하게 이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마음 맞는 이들과 함께 울고 웃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닐까 싶은데요. 암 투병을 마치고 최근 영화 유령으로 돌아온 박소담 씨. 환하게 맞아준 동료들과 취재진에게 감동의 눈물로 화답한 그녀인데요. 소담사입니다. 일단 저는 이상하게 한희 선배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지금도 좀 위안이 돼요. 진짜 좀 혼자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촬영을 하는 내내 선배님한테 받았던 에너지가 너무나 컸고 또 영화를 보고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감사함과 그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던 시간 혼자였다면 결코 눈물 뒤 미소는 있을 수 없었겠죠. 끈끈한 팀워크로 함께 울어준 이들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선 박수담 씨, 그리고 무사히 탄생한 유령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감독님 왜 감독님 왜 울어요? 우신 거 맞아요? 아니 왜 제가 몰랐으니까 너무 제가 극한까지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저 아이에게 너무 많은 걸 시켰구나. 그 갑자기 그래서 그 생각이 나. 저는 그래서 혼자 일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지금.
저도 울었어요. 그 우리 초담 씨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장하다. 동료애도 일이 끈끈한데 동료이자 부부면 그 의리와 사랑이 얼마나 더 끈끈하려나요? 지난해 말 연기 대상 시상식에 나란히 참석해 또 한 번 애정을 과시한 주상욱, 차혜련 씨. 연기대상을 함께 동반으로 참석하게 됐는데 오늘 저는 이방원님의 수상을 기원하면서 네, 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차혜련 씨의 간절한 기도 덕이었을까요? 태종 이방원으로 대상을 거머쥔 주상욱 씨인데요. 연예계 대표 수인남답게 차혜련 씨를 향해 언제나 내 편 사랑한다며 감동의 소감을 전한 동시에 눈물을 흘려 차혜련 씨는 물론 많은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고요. 이심전심 부부 아니랄까봐 객석에서 주상욱 씨의 모습을 바라보다 기쁨의 눈물을 흘린 차혜련 씨. 정말이지 이보다 사랑스러운 울보 커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맙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칭찬에 배우들은 울보가 되나 봅니다. 그 주인공 중 한 명, 라미란 씨인데요. 늘 호탕하고 유쾌한 그녀가 울었다니 상상이 잘 되진 않는데 지난해 영화 정직한 후보2 홍보 당시에 일어난 실화라는 사실. 큰 사랑에 힘입어 소편까지 선보이게 된 부담감, 동시에 벅찬 행복함에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만 건데요. 너무 부담스러웠고 근데 너무 생각 밖으로 너무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는 정말 그런 코로나의 버프를 걷어내고 냉정하게 봐주셨을 거라고 믿고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을 거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넘어가, 빨리 넘어가. 오랜 무명 생활을 딛고 이룬 성공인 만큼 정말 값진 눈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사회 현장에서 눈물을 보인 또 한 명의 배우 류준열 씨인데요.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를 울린 범인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영화 올빼미를 함께 이끈 선배 유해진 씨였습니다.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되게 좀 굵은 기둥이 돼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예. 네, 감독님도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극이라는 장르, 맹인 침술사란 역할, 결코 쉽지 않았던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선배로부터 들은 깜짝 찬사에 그만 울컥. 류준열 씨의 배우 인생에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을 듯합니다. 또 안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교차했던 것 같아요. 운다는 게 꼭 슬픈 것만은 아니라 다행입니다. 감동받아 울컥, 감사의 눈물이라면 언제든 환영. 훈훈한 넘치는 스타들의 모습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즘 드라마 일타 스캔들의 인기로 부쩍 더 화제인 1등 스타 강사들의 세계. 그 중심엔 바로 이분이 있습니다. 남들이 안 했던 거로 인해서 입소문으로 나면서 송강호가 노래 강사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가장 기본이 되지 않았나. 독특한 개성으로 노래교실의 장을 새로 이연. 잘 나가는 가수들도 우러러보고 전국 어머님들의 사랑을 넘치게 받는 스타 노래 강사 송광호 씨가 그 주인공. 송강호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깨우쳐주자. 희노애락, 특히 추억과 행복과 사랑을 같이 공존해 나가는 그런 걸 같이 배워가는. 노래로 세상을 구원하는 남자, 노래 강사 송강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노래가 없는 삶, 꼭 가수가 아니더라도 참 무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이분은 유독 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34년째 작곡가 생활, 그 다음에 또 25년째 노래 강사. 어느 게 더 좋으냐고 물어보면 둘 다 좋은데 현재는 제가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 노래 강사가 좀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둘 다 공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러한 송광호입니다. 알고 보면 비슷한 이름의 국민 배우 송강호 씨만큼이나 유명 인사인 송강호 씨.
자신의 이름을 건 노래교실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 백화점 문화센터, 각종 강좌에 초청되며 노래 돌풍을 일으키는 그인데요. 율동을 넣으면서 노래를 하면 먹히겠구나.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춤추면서 노래하는 강사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나만의 독특한 법을 개발하자 해서 그때부터 춤을 추면서 찢어진 청바지에 머리 염색에 귀걸이하고 그렇게 해서 저만의 색깔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남들이 안 했던 거로 인해서 입소문으로 나면서 송강호가 노래 강사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가장 기본이 되지 않았나. 그나저나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노래 잘하는 꿀팁 전수받아 볼까요? 딱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전국 노래자랑은 박자가 안 맞으면 땡입니다. 노래 잘하려면 박자를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그걸 맞추지 못하면 노래는 꽝.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스타 강사다운 임팩트. 근데 그가 더 대단한 건요, 그냥 노래만을 가르치는 게 아닌 진심을 다해 노래교실을 찾는 주부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겁니다. 지금 노래교실 25년 해오면서 느끼는 건 가장 주부들에게 있어서는 건강이 제일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돈이 아니야. 건강이고요.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치매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노래를 하려면요, 박자를 맞춰야 되고 가사를 외워야 되고 음정, 그다음 모든 것들이 다 머리로 해야 돼요. 어디 하나 아픈 거는 병원에 가서 뼈가 부러진 거는 기부스할 수 있지만 이 머리 아픈 거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강호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자 해서 춤과 모션이 하나 치매 활동. 그래서 모든 신진대사가 재밌게 행복해지면 머리도 행복해진다라는 걸 저 스스로 터득한 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노래 강사를 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한 그. 하지만 의외의 과거가 있으니 그건 바로 한때 가수의 꿈을 키웠다는 건데요. 강변가 이제 나가려고 그거 딱 들고 나갔는데 1차에 떨어졌습니다. 왜냐? 너무 가요 같다고. 근데 그 노래 어떻게 해요? 그냥 섞일 수는 없었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박남정 씨 소속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수로. 근데 음반을 내달라고 해도 선생님이 안 내주는 거야. 안치행 선생님이. 근데 먼저 나보고 야, 박남정이 신곡 구하는데 너 있으면 내놔봐 하는데 이거 내 건데 그래도 먼저 주자 해가지고요. 이게 채택이 됐고 그게 탑10까지 올라갔습니다. 참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어찌됐든 노래라는 틀 안에서 부단히도 달려온 인생. 실력파 작곡가로도 오랜 세월 활약했는데 진미령 씨의 미운 사랑, 문희옥 씨의 평행선 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가요계의 미다손이 바로 그입니다. 진 선배는 자기한테 맞춰주는 작곡가를 그렇게 못 봤대요. 근데 나는 내 노래를 그렇게 쉽게 또 표현해주고 잘 맞춰주는 가수는 진미령 선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고. 미운 사랑을 통해 음악적 변신을 하고 재기에 성공한 진미령 씨. 그 배경엔 송강호 씨의 힘이 있었던 거군요. 그나저나 이렇게 공사다망하니 정작 아내분은 좀 속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제 매니저가 있습니다. 와이프 겸 매니저가 해주고 있고요. 또 25년째 그렇게 함께 해주다 보면 패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이들과 함께 승승장구하는 황금빛 인생의 주인공 송강호 씨. 그는 또 어떤 흥미로운 계획들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운명. 그러니까 다 음악. 그리고 뭐만 지나가도 제목만 봐도 가사만 떠도 음악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음악이 저에게는 운명 같은 존재. 작곡가로서 더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작곡가로 되고 싶고요.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노래 강사.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겠지만 올해가 토끼잖아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면서 여러분에게 오래 기억되는 송강호로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강호 씨의 신바람 나는 인생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연예가에서 가장 핫한 스타들의 궁금한 연관 키워드를 파헤친다. 왜 떴을까? 입대 vs 경력비리. 전 자극 안 받고서는 잘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 자극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남주혁 씨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오는 3월 군에 입대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5일 군사경찰단 기동대에 지원, 31일에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고 하죠. 부족하다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관심을 받고 있는 속에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지난해 12월부터 군 입대를 위해 광고와 드라마 촬영 스케줄을 정리해왔던 남주혁 씨. 영장이 나오기 전까지 조용히 개인적인 정비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누군가가 알아봐준 나의 에너지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뭔가 이게 정말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또 한 번 일어날 수 있고 또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정말 그런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서. 남주혁 씨의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은 OTT 시리즈인 비질란테. 동네 건달에게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 김주용이 가벼운 형량을 받고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내용을 그렸는데요. 남주혁 씨는 부모의 원수를 찾기 위해 경찰대에 입학한 학생으로 주말마다 범죄자를 사냥하는 다크 히어로로 활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풋풋하면서도 정말 이제 새롭고 정말 보기 좋고 이제 기분 좋은 배우가 되도록 많은 노력하고 정말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할 테니까요. 정말 많은 기대와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대 전 모든 준비를 완벽히 마치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하는 남주혁 씨. 좋은 기운 많이 받아 충실한 군 생활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드라마 모범택시에 출연했던 배우 송도코 씨는 병역 비리에 연루되며 대중의 공분을 샀는데요. 소속사는 지난해 여름 입대 연기를 위해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당한 방법을 통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게 됐다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당당히 의무를 다하는 스타의 모습과 달리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부 스타들의 병역 비리, 특히 민감한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이동휘, 초현실 로맨스. 헤어지자고 말하게 한 게 너잖아. 네가 헤어지자고 말했잖아.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연기가 일품인 이동휘 씨가 이번에도 민낯에 가까운 내추럴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부족한데? 야, 내가 네 엄마야? 하나하나 다 챙겨줘야 돼? 야, 자, 좀 그만 좀 해. 나도 인격체야. 너 인격체 아니야. 사람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짓을 해야 존중해주지. 아이, 진짜 좀 그만해, 좀 그만! 바로 영화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 사랑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남녀 이별기라고 하죠. 정은채 씨가 연기하는 아영 역할을 아영 집에 얹혀 살면서 뭐 이제 각종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오래 만난 남자친구 역할이죠. 이동희 씨는 몇 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여자친구에게 얹혀 사는 찌질한 남자 준호 역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야, 아무것도 안 하냐? 어? 집안일 귀찮은 거 내가 다 하잖아.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고 분리수거. 야, 너 돈 좀 번다고 생색 좀 부리지 마. 그래, 넌 돈도 없으니까 생색도 못 내는 거 아니야. 안 내는 거랑 못 내는 건 다르지. 말로 칼싸움을 벌이는 연인들의 권태기 모습에서 현실 캐릭터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다른 카드 있으세요? 왜요? 카드사 문의 요망드네요. 아, 다른 카드 오면 시킬게요. 또한 극중 진짜 대사인지 애드리브인지 헷갈릴 정도로 생동감 있는 연기까지.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사랑 얘기이기도 하고 로맨스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 굉장히 밀착해 있으면서도 그런 고민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또 재밌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동희 씨가 그려내는 주변에서 쉽게 봤을 법한 하이퍼 리얼리즘 남녀 이별기. 그의 현실적인 연기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심은하, 불쾌. 은퇴 22년 만에 심은하 씨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예계가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 심은하 씨는 사실 무근이라며 불쾌함을 토로했는데요. 2000년 영화 인터뷰를 끝으로 연기 활동을 중단한 뒤 단 한 번도 활동을 재개하지 않은 심은하 씨.
2005년 전 국회의원 지상욱 씨와 결혼 후 2딸을 낳고 평범한 일반인의 삶을 살아왔는데요. 결혼하더라도 좀 쉬고 연기를 계속 해줬으면 했어요. 워낙에 사실 그렇게 좋은 배우가 연기를 그만두면 관객들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또 그 연기를 시켜야 되는 감독 입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좋은 배우가 연기를 안 하면 되게 많이 안타깝죠. 사실 지금이라도 돌아와줬으면 해요. 은퇴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심은하 씨의 컴백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이유. 바로 90년대를 대표한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였기 때문이죠. 1993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 여전히 우리들 기억 속엔 마지막 승부 속 만인의 첫사랑 다슬이, 청춘의 덫 복수의 아이콘 서윤이, 8월의 크리스마스 속 순수하고 생기 넘치는 다리미로 남아있는데요. 심은하 선배님이 잘 되셨기 때문에 지금의 저도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요. 촬영 중간중간 틈틈이 대기 시간에 심은하 선배님께서 이제 인형을 사가지고 저랑 같이 놀아주시고 되게 진짜 엄마처럼 잘 챙겨주셨다고. 아름다운 외모에 청순한 분위기는 덤. 여기에 청춘의 덫을 통해 연기력까지 인정받으며 심은하 씨는 누가 뭐래도 90년대를 대표하는 시대의 아이콘이었는데요. 청춘의 덫이라는 그 드라마가 워낙 잘 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 영화들도 다 잘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연기력도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심은하 한석규 씨가 나온 영화는 뭐 다른 영화도 일단 기본적으로 관객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리고 당시 이제 또 심은하 씨가 텔레비전 식 이후에 인터뷰라는 작품을 찍고 그걸 바로 은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냥 가장 절정에 있을 때 또 은퇴한 그런 신비감도 있고, 또 그게 계속 유지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당시에도 심은하는 나름 조금 신비한 배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그 TV에 많이 노출되지 않고, 또 뭐 인터뷰나 아니면 뭐 이런 당시 예능 프로 같은데 전혀 잘 등장하지 않는 그런 배우였기 때문에 그런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신비감 같은 게 있었죠. 계속해서 심은하 씨의 복귀설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많은 팬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 영화 하면서 가졌던 좋은 기억밖에 없어서 사실 지금 다시 또 연예계로 돌아온다면 아마 정말 많은 관객들이 기대하고 또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 배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도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복귀설 자체만으로도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여전한 톱스타 심은하 씨. 많은 팬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언제가 됐든 꼭 반가운 소식 전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당신 부셔버릴 거야. 90년대 청춘의 아이콘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심은하 씨. 그의 또 다른 명대사가 탄생하는 날이 머지않아 반드시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저녁 만나는 연예가 TMI 독특한 연예 뉴스, 더 깊이 있고 풍성한 TMI로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